여러분, 2023년 이후 한국 대기업들 사이에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 하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봇 전쟁입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상 품에 안기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며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섰고, 현대차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베팅해 글로벌 최강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LG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로봇 1위 기업 베어로보틱스를 약 3,500억 원에 인수하며 로봇 사업의 축을 세웠고, SK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최대 주주 콜옵션을 확보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지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4,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 HD 현대와 한화 역시 로봇 계열사에 대한 수천억 원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시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산업은 관심을 갖는다 수준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조 단위 자금을 쏟아붓는 전면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없었고 대형 인수 뉴스도 없었고 주가를 자극하는 발표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려 7년에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준비만 해온 회사,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네이버가 시장 전체를 흔드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의 39%를 차지하겠다. 삼성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제조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로봇 시장을 접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이버가 로봇을 만들 수 있나? 공장도 없고 하드웨어 경험도 부족한데 말이 되나? 그런데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이버의 이 발언이 허풍인지 아니면은 이미 계산이 끝난 선언인지, 그리고 왜 네이버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39%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30년 기준 약 1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중 39%면 약 468조 원입니다. 네이버는 우리 회사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468조 원짜리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비전 발표가 아니라 전략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삼성과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삼성은 로봇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몸통을 확보했고,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로봇 제조사 하나 없이 우리가 이 시장을 먹겠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구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는 처음부터 로봇에 몸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노리는 건 로봇 하나, 로봇 회사 하나가 아니라 로봇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관리되는 구조 전체입니다. 다시 말해 로봇 산업의 운영체계이자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째, 네이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로봇 시장 39%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지, 둘째,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의 몸을 사들이는 동안 네이버는 무엇을 조용히 쌓아왔는지, 그리고 셋째, 이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인수 또는 지배 구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로봇 관련 기업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네이버 관련주를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이야기, 차트에 다 반영된 이야기를 반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네이버가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인식되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왜 로봇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전략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될 건
과연 어떤 기업들일까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2017년부터 로봇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본격 참전했고, 삼성은 2023년 지분 투자에 이어 2025년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주 인수를 완료하며 로봇 전쟁에 올라탔습니다. 즉 네이버는 삼성과 현대차보다 최소 4년, 길게는 8년 가까이 먼저 로봇 생태계를 준비해 온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줄곧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만 집중됐고, 네이버의 로봇 행보는 이상할 정도로 거의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2017년부터 로봇을 실제로 운영하고 실험해 온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삼성의 2025년 인수 완료 소식이 나오고 나서야 네이버도 로봇을 하고 있었어?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네이버는 그동안 뭘 했느냐? 바로 1784 빌딩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입니다. 100대 이상의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 음식 서빙, 안내, 청소까지 전부 로봇이 담당합니다. 이걸 단순 시연이 아니라 3년 넘게 실제 상용 운영을 해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아직 테스트 단계인 반면 네이버는 이미 로봇을 써먹는 단계까지 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네이버가 일부러 숨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삼성과 현대차를 하드웨어 쪽으로만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2017년에 우리는 로봇 OS를 만든다 라고 공개했다면은 삼성과 현대차도 바로 OS 개발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삼성 자본력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쟁은 정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8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로봇의 몸통, 하드웨어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네이버는 뒤에서 로봇의 뇌, OS와 소프트웨어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5일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에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로봇 시장 39% 우리가 가져가겠다. 자, 그럼 삼성과 현대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같은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아틀라스 같은 로봇을 통해 하드웨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LG와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로봇에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다릅니다. 네이버는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로봇의 뇌를 만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집을 짓는 건설사라면은 네이버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입니다. 건설사는 집을 한번 팔면 끝이지만 한전은 모든 집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받습니다. 네이버는 이 구조를 로봇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로봇을 팔아서 한번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로봇이 작동하는 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삼성 로봇이든 현대 로봇이든 LG 로봇이든 그 안에 네이버 OS가 깔리면은 네이버는 매달 구독료와 데이터 사용료를 받습니다. 누가 더 크게 벌까요? 게임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OS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RC 로봇 통합 관리 OS입니다. 제조사 상관없이 모든 로봇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의 윈도우처럼 로봇의 표준 플랫폼을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AL-like 초정밀 3D 트윈 기술입니다. GPS 없이도 실내에서 1mm 단위로 위치를 인식합니다. 공장, 병원, 물류센터, 지하 시설처럼 GPS가 안 터지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 로봇도 현대차 로봇도 전부 네이버가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 39%라는 말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진짜로 노리는 건 OS 구독료가 아닙니다. 진짜는 데이터입니다. 네이버 OS가 깔린 로봇이 전 세계 공장과 병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산업 데이터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쌓입니다. 구글이 검색 데이터로 AI를 키웠다면 네이버는 로봇 데이터로 AI를 키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에게도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드웨어입니다. OS를 테스트하려면 로봇이 필요합니다. 지금 1784 빌딩의 로봇은 전부 외부에서 사온 로봇들입니다. 관리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성능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 인수입니다. 자체 개발은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네이버가 가장 잘하는 분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선택은 인수입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글로벌 인수 경험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2023년 1월 네이버는 미국 C2C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를 약 12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북미 시장에서 단숨에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스페인 최대 C2C 플랫폼 왈라팝을 약 3억 7,700만 유로, 한화 약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7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는 유럽 C2C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네이버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준비, 침묵, 대형 인수, 생태계 장악. 로봇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네이버의 공식 인수 공시는 나오지 않았고 언론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네이버는 OS를 완성했고 이제 하드웨어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이 퍼즐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오히려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아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한 발 떨어져서 전체 흐름을 차분히 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기업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공개 영상에서 전부 다루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정도로는 흐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보고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을 보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홍보나 광고 목적이 아니라 이번 네이버 로봇 전략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변화, 그리고 핵심 기업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함께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놓치지 않고 누가 먼저 반응할 수 있는지, 어디서 기회가 생길지 함께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하단에 박프로 소통방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들, 현재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관심 종목들,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히든 핵심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공유드리는 무료 급등주 흐름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따라오셔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장 보는 시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혼자 판단하기 부담스러운 분들, 이렇게 흐름이 빠르게 변하는 구간에서는 함께 보는 게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이번 히든 종목은 선착순 300명까지만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미리 준비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움직이지만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히 추격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리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여유 있게 구조를 이해하면서 움직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핵심 부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네이버 로봇 관련주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반짝하는 테마나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2026년을 향한 산업 구조 자체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2026년은 로봇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는 로봇이 늘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돈이 안 된다, 실증은 되지만 산업화는 멀다, 이런 평가가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건비 상승, 고령화, 물류 자동화, 병원 공장 인력 부족, AI 고도화까지 이제 로봇은 있으면 좋은 기술이 아니라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첫 해가 바로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는 처음에는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도 몇 장 나오다 끝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뉴스가 쏟아지고 리포트가 정리되고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아, 이거 진짜였네 하고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을 오래 보면서 느낀 건 단순합니다. 가장 좋은 구간은 항상 뉴스가 조용할 때 끝나고 확신이 생겼을 땐 이미 가격이 먼저 움직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부러 특정 종목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사세요로 시작하는 영상이었다면 조회수는 더 잘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종목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입니다. 네이버가 왜 지금 로봇을 꺼냈는지, 왜 하필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네이버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업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목을 알아도 결국 남들보다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네이버 로봇 전략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이버 OS, 네이버 플랫폼,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향후 휴머노이드까지 이어지는 그림 속에서 반드시 필요해지는 퍼즐 조각들이죠. 지금 당장은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공개 영상에서 전부 다루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은 영상의 성격이 달라지고 오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은 분들만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방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는 뉴스보다 한 발 먼저 판단하고 구조를 기반으로 실시간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번 네이버 로봇 이슈는 단기 뉴스로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입하는 초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실적 개선이 아니라 산업의 권력 이동에 가깝습니다. 2026년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가격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 방향과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저 박프로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자극적인 말보다 구조 중심으로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데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